네, 안녕하세요. 호상국인 기신전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온라인 마케팅을 잘 시작하는 방법 두 번째 시간이고요. 저는 오늘 강의를 진행할 허니케이 컴퍼니의 김은정입니다. 본 강의는 코로나 수칙을 준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배우실 내용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저희가 지난주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교육 내용 중에 1번, 2번의 내용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마케팅을 잘 소상공인분들이 시작하기 위해서 일단은 고객들이 우리 업종 관련해서 어떤 검색어들을 주로 활용해서 해당 내용을 찾고 있는지 탐색하는 방법에 대해 배웠고요. 그리고 해당되는 검색어를 통해서 또 우리 업체를 잘 노출할 수 있게 도와주는 비즈니스 채널들, 서비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기존에 말씀드렸던 내용 토대로 해서 그 채널이나 키워드를 우리가 살펴봤다 하더라도 이제 해당 내용들로 잘 컨텐츠를 제작하는 게 온라인 마케팅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우리 업체를 잘 보여주기 위해서 글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고 글을 작성하는 그 사이에서 좀 주의하실 내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그 이제 검색 광고를 한번 해볼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끝부분에 그 네이버 검색 광고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 중에 몇 가지 정도 소상공인 분들이 쉽게 접근 가능한 광고들 뽑아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내용, 콘텐츠 작성법 내용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앞에 화면에 보시면 왼쪽에 어떤 내용이 좀 보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땡땡 어디 업체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태그로 해서 키워드가 많이 들어간 글들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시죠? 굉장히 많이 또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이렇게 반복적인 어떻게 보면 강남 맛집, 강남역 맛집, 심지어 설릉역, 사실 강남구에 위치한 맛집을 찾는 키워드가 다른 단어로 반복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키워드를 쓰고 그리고 블로그에 이렇게 샵을 넣어서 해시태그를 정말 많이 넣고 소위 요즘에 그 예전부터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곳에 보면 블로그를 할 때 글자 수를 몇백 글자 이상 써야 한다. 뭐 이미지는 열 몇 장 이상씩 넣어야지 최적화가 된다. 이런 내용도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정말 그렇게 쓰면은 노출이 잘 되나요? 정말 궁금해요. 그리고 그 글로 인해서 우리 가게 매출이 정말 높아지는지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너무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을 전해 듣고 그대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정말 그게 맞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했을 때 그 글을 통해서 우리 업체에 문의하시는 분도 많아야 되고요. 전화하시는 분도 많아야 되고 우리 가게에서 팔아주시는 분도 많아야죠.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하시다가 잘 안 돼서 이제 강의도 찾으러 들으시고 여러 가지 뭐 컨설팅도 받으시는 사장님들 제가 많이 배웠어요. 정말 내 사업에 도움이 되는 컨텐츠는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거 같아요. 저도 제 회사를 이제 운영하면서 사실 자영업자라는 게 매달 수익이 사실 정해져 있지 않죠. 그래서 저도 작년부터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또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다음 달 이제 어떻게 벌이를 해나가야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걱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한 5년 정도 넘다 보니 이게 그냥 벌리는 돈은 결코 없구나를 어떻게 보면 직장생활 할 때마다 더 느끼는 것 같아요. 뭐든 쉽게 되진 않고 내가 쌓아온 게 있어야 그 노력들을 보고 저를 찾고자 하는 고객들이 저를 찾는구나. 그러면 또 그 고객분이 다른 분을 소개해줘서 또 다른 분을 통해 제가 또 일을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온라인에 해야 될 작업도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하시는 거랑 똑같을 것 같아요. 우리 업체랑 상품에 대한 내용들을 질적으로 잘 표현해서 보여주려면 아까 같이 이렇게 태그들을 많이 넣는다고 해서 과연 우리가 이 까르보나라를 만들어 파는데 얼마나 맛있게 팔고 음식의 질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알 수 없죠.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최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올 목적밖에 사실 없는 거예요. 그럼 데리고 들어왔으면 그 안에 뭔가가 내용이 잘 정비가 되어 있어야 여기 가볼 만한데? 내가 돈을 쓸 만한데? 그리고 가게에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문의 전화도 하고 사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내가 고객들이 우리 예를 들어 블로그나 우리 네이버 지도에 있는 업체 정보를 보고 지속적으로 고객이 되게 만드는 방법들, 사실 품질 높은 콘텐츠를 계속적으로 단타가 아니라요, 장기적으로 계속 만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우리가 온라인에 사실 아무것도 저희 업체에 대해서 홍보를 한 게 없다라고 했을 때 가장 필요한 세 가지는 화면에 보여지는 것들이에요. 일단 제가 색깔을 살짝 다르게 해놓은 내용 보이시죠? 이 부분 보시면 업체 소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반드시 글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지속적으로 우리가 업체 소개만 하면 안 되겠죠? 어떤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지, 어떤 서비스를 새로 런칭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미 판매하고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 대충 어느 나이대 되시고 이런 서비스를 제공했더니 어떤 것들이 좋으시더라. 이런 내용들을 사실 시기적절하게 계속 발행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블로그 같은 채널들을 또 운영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우리 업체 소개나 우리가 하고 있는 활동들을 잘 쓰고 있는 것도 당연히 매우 중요한데요. 잘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사람들은 본인들이 필요할 때 우리 업체를 갑자기 찾지,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사실 열심히 우리 활동들을 잘 보지는 않죠. 사실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집에서 있다가 갑자기 집에 휴지가 나가면 그때 급하게 가까운 철문점을 찾는다던가, 머리가 이제 상해가지고 정말 잘라야 될 시기가 왔어요. 급하게 미용실을 찾는다던가, 사실 요렇게 본인들이 원할 때 보통 검색을 통해서 찾게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럴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인터넷에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의 전문성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찾고자 만들려면 어떤 것들을 만드셔야 할까요?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미용실을 한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확실히 일반인 분들보다는 좀 헤어샵을 운영했던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어떻게 쳐야 이 얼굴형이 더 잘 어울리고, 어떤 염색약이 더 고급이고, 그리고 똑같은 염색을 해도 어떤 분들은 더 노랗게 나오고 어떤 분들은 더 갈색으로 나오더라고요. 이게 사람의 머리의 멜라닌 색소에 따라서 같은 염색약인데도 색상이 다르게 나온대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들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사실 잘 모르죠. 하지만 헤어샵 원장님은 알고 있어요. 즉,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정보들이 뭘까 탐색을 해서 그 중에 내가 내 사업에 연관돼서 잘 알려줄 수 있는 것들을 블로그에 지속적으로 올리시는 게 중요해요. 제가 이런 사례들을 뒤에서 자세히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전에 일단은 우리가 콘텐츠를 올리려면 어디에 올릴 것인지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1인 업체예요. 직원이 있긴 하지만 그 친구는 정말 딱 정해진 일만 하고 모든 운영과 기획을 내가 다 관리한다 라고 한다면 사실상 온라인 홍보를 대표님 혼자 하셔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혼자 한다라고 했을 때 특히 오프라인 가게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가게 관리부터 사실 퇴근하시고 온라인까지 두 개 다 잘하기가 사실 쉬울까요? 결코 쉽지 않아요. 글을 하나 잘 쓰려고 자리 잡고 앉으면 최소한 하나 완성하는데 정말 사진도 골라서 잘 편집해서 넣고 글도 충분히 우리 업체를 좀 매력적으로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어떤 것들이 차별점이 있는지 딱딱 눈에 띄게 정리했으려면 계속 수정하고 쓰는 과정들이 반복돼요. 그러면 사실상 한 개 채널도 제대로 저희가 질적으로 뛰어나게 운영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런 방법을 생각해야겠네요. 저희가 인터넷에 하나의 포스팅, 하나의 글을 발행해도 최대한 네이버에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검색 영역들이 있죠. 이미지 영역도 있고요. 뷰 영역도 있고요. 동영상 올리면 동영상 영역에도 우리 올린 컨텐츠가 보여줄 수 있죠.
어떻게 해야 글을 하나 올려도 물론 그 글 안에 여러 요소들이 담겨야겠죠? 이미지, 예를 들어 지금 보여지는 움짤, GIF, 영상, 다양한 정보들을 넣었을 때 어떻게 해야 우리 업체 이름이나 아니면 우리 업체 관련 키워드, 사람들이 검색할 만한 내용을 쳤을 때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을까를 사실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좀 제안을 드릴 수 있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몰을 하고 계신데 거의 사실상 1인 체제로 대표님이 다 하고 있다. 사장님이 다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여러 가지 쇼핑몰들이 있지만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싸다는 아주 강력한 강점도 있지만요. 사실 가입만 하고 그 서류를 처리하고 상품 올리는 절차가 매우 간단한 편이에요. 비워져 있는 항목에만 사실 올리면 되기 때문에 처음에 온라인 사업에 진입할 때 사실 진입 장벽이 제일 낮긴 하거든요. 그러면 쇼핑몰을 한다라고 했을 때 스마트 스토어 그리고 상품을 올리면 네이버 쇼핑에도 상품들이 노출이 되니까요. 우리가 따로 홍보 마케팅을 별도로 쇼핑 검색 광고처럼 상품을 찝어서 위로 올리는 광고를 하지 않은 이상은 다 노출이 돼요. 그럼 일단 1순위 채널은 온라인 쇼핑몰 하시는 사장님은 스마트 스토어 같은 쇼핑몰 채널이 되겠네요. 근데 쇼핑몰만 운영해서는 또 뭔가 부족하다. 내가 열심히 뭔가 제품을 포장하고 이러한 코로나 시국에서 열심히 소독도 하고 얼마나 제품을 안전한 환경에서 보관하고 포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려면 사실 별도의 또 소식을 알려주는 채널이 필요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딱 하나만 더 블로그 정도 하시는 게 사실 가장 만만하고 우리의 품은 적게 들면서 우리가 올리는 여러 영역들의 이미지나 영상이나 글들을 최대한 잘 보여줄 수 있는 조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어느 정도 잘 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그때 인스타그램도 하시고 그죠? 다른 걸 할 여지를 하는 거죠. 저희의 에너지는 항상 한정돼 있거든요. 정상적인 생활을 하려면 하루에 최소 그래도 6시간, 5시간 자야 하잖아요. 그럼 그 남은 시간을 쪼개서 해야 한다는 건데 오프라인 가게도 하시고 온라인몰 같은 경우에는 평소 고객 CS나 제품 포장이나 물건 사입 또는 물건 제작까지 하시는 분들은 사실 채널을 이렇게 잘 운영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면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채널들을 선택해서 그 한두 개 채널에 집중하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채널 정도를 추천을 드리고요. 오프라인 가게를 하고 계신 분이다라고 한다면 지난주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프라인을 가게를 찾아 들어오시는 분은 무조건 어떻게 검사할까요? 지역 정보 플레이스를 보게 됩니다. 그럼 반드시 네이버 지도를 관리하는 스마트 플레이스 안에 수많은 항목들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 충분히 고객이 물어볼 만한 거, 내가 내 업체에 자랑할 만한 것들을 내가 충분히 잘 내용을 썼는지를 1순위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유가 되면 블로그를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채널을 한두 개로 한정해서 그 안을 활성화시키는 작업을 하시는 게 가장 맞습니다. 두 가지를 해보시고 충분히 나는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그때 다른 채널을 하셔도 되겠죠. 여러 채널을 한다라고 해서 결코 우리 업체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 글들을 보고 우리를 매력적이라 생각할지는 컨텐츠 질에 달렸기 때문에 채널의 수를 늘리는 것보다 컨텐츠의 질을 집중하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앞에서는 우리가 컨텐츠를 올리기 위해서 어떤 채널을 선택하는 게 현실적으로 사실 할 수 있는 부분인지 말씀을 드렸고요. 첫 번째, 우리가 어떤 글을 올리면 좋을지 볼게요. 아직 온라인상에 아무런 기반이 없어서 해놓은 게 없다라고 하시면은 이런 내용들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가게를 나타내는 한 문장 정도를 작성해 보시는 거죠. 제가 뒤에서 사례를 좀 많이 보여드릴 건데 이런 것들이에요. 한 문장으로. 우리 가게는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제공한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들을 한 문장으로 좀 표현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다듬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사람들이 우리 가게가 예를 들어 어떤 연령대에 또는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상품과 서비스를 파는지 좀 명확하게 기억할 수 있는 것들이요. 제가 명확이라고 썼어요. 즉, 형용사로 최고급 퀄리티의 인테리어를 제공한다.
이런 수식어 말고요. 정확하게요. 예를 들어서 정말 뭐 예산도 얘기할 수 있겠죠. 얼마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구옥을 인테리어하는 분들을 위한 전문 업체,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는 이렇게 한번 써봤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를 찾는 분들이 이제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정보들이 워낙 빨리 변화하죠. 그래서 새로운 정보들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기존에 운영하는 채널들에 대해서도 그 안에 기능들이나 운영하는 방식들이 계속 조금씩 바뀌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를 찾는 목적이 어떻게 보면 마케팅 정보겠네요. 그래서 저는 일단 큰 표로 이렇게 회사 로고에다가 마케팅 꿀팁 저장소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름을 지은 다음에 항상 홈페이지나 블로그 첫 단에 이렇게 씁니다. 일단 저는 보통 소상공인분들이나 예비창업자, 사업자분들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정확하게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다 라고 썼어요. 그분들이 업체 홍보를 잘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분야와 서비스를 어떤 거를 제공한다 이런 식으로 썼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 정도 단계까지 나오게 한번 내가 하고 있는 업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뒤에서 또 다른 사례들을 보여드릴게요. 다른 업체들은 어떻게 본인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소개 작성하기 부분인데요. 일단은 이 부분은 스마트 플레이스를 사용하시게 되는 분들 누구죠? 오프라인 가게를 실제로 이용하고 네이버 지도에 업체 정보를 본인들이 원할 때 항상 수정할 수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굉장히 상세하게 내용들을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우리 가게는 누구에게 뭐뭇을 제공한다는 멘트를 이렇게 스마트 플레이스, 그쵸? 주인 변경으로 권한을 받으시면 상세 설명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수정하기 누르시면 언제든지 내용을 쓸 수 있거든요. 오프라인 가게 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이게 애매모호하게 써져 있으신 분들은 이거 먼저 딱 떨어지게 고객한테 명확하게 전달하는 문구가 필요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요, 제가 이제 검색하다가 찾았는데 꽤 괜찮게 문구가 들어있는 것 같아서 가져와 봤어요. 저기 서울 성수동에 있는 고기집이래요. 저도 몰랐는데 이 고공이라는 뜻이 고기 공간이라는 뜻인가 봐요. 그래서 아무 고기나 파는 게 아니라 숙성고기를 파시나 봐요. 그러면 이 업체는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가 뭐죠? 숙성된, 그렇죠? 오랜 기다림 끝에 아무거나 팔지 않습니다. 15일간의 숙성 기간을 거쳐서 하는 숙성고기 전문점 고공입니다. 심지어 이제 회사 그 업체 이름에 음일까지 이렇게 써놓으셨네요. 확실히 이렇게 써놓으면 일반 고깃집처럼 그냥 설명 쓴 거랑 좀 달라 보이지 않나요? 좀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고깃집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누구한테 팔 것인지 사실 대상을 말하기가 애매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미 고객한테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중에서도 좀 자랑할 만한 거 있잖아요. 이분도 사실 이 숙성고기를 기다려서 판다는 게 얼마나 품이 많이 들겠어요. 그렇죠? 고기를 재고 준비하고 그거를 또 하시는 게 손이 굉장히 많이 갈 겁니다. 그럼 그거를 가장 메인으로 우리 업체를 대표하는 서비스로 내용을 넣어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러면 삼겹살 고깃집, 성수동 맛집, 삼겹살 맛집 이렇게 쓰는 것보다 훨씬 더 기억에 남을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 지도에 오프라인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이 문구를 꼭 수정을 해보시고요. 다른 업체들도 한번 볼까요? 여기는 이제 아까 앞에 있는 가게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는 상품이잖아요. 고기는 눈에 보이죠. 그런데 이 댄스 학원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는 상품인가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서비스, 즉 이렇게 강습 서비스나 예를 들어 뭔가를 수리해주고 하시는 분들, 물론 그것도 전후 사진을 남길 수 있지만 뭔가의 나의 스킬과 인력을 통해서 뭔가 제공해줄 수 있는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은 다음과 같이 또 이분을 힌트로 또 글을 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은요, 지금 보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댄스 학원을 유지해 오셨나 봐요. 굉장하죠. 이게 댄스 학원이라는 게 사실 이번에 막 코로나도 있고 운영하기가 계속 손님이 많게 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또 업종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11년 동안 꾸준히 가르쳐 온 최고 최장수 댄스 학원이래요. 이분에게 다른 댄스 학원이랑 차별되는 부분들은 이게 강점인 거죠. 어떻게 보면. 다른 업체는, 신생 업체들은 최장수라고 쓰고 싶어도 못 쓰잖아요. 이 업체들처럼 한번 나만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래도 나는 이 부분은 다른 업체랑 좀 다르다라는 부분을 고민해서 없으면 이제 만드셔야죠. 해서 앞에 이런 설명들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보면 지금 대상이 나오죠? 댄스 초보자, 몸치인 분들. 사실 이런 곳에 가면 굉장히 잘 치시는 분들도 있을까봐 좀 걱정돼가지고 사실 머뭇머뭇하게 되는데, 걱정하지 말고 몸치 분들도 잘 적합한 커리큘럼으로 그때그때 바꿔서 가르쳐 준다는 얘기가 들어있어요. 이 업종을 찾는 고객분들이 가장 듣고 싶으면 어떻게 보면 그런 멘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소개 쓰시는 것들. 더 상세하게 나와 있죠? 또 취미반도 있고요. 운동반도 있고 굉장히 자세하게 써놨네요. 영상 촬영반 이런 것도 있대요. 춤의 종류도 있죠. 최대한 우리 업을 또 쪼개서 보여줄 수 있는 서비스 종류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분처럼 간단하게 이런 걸 제공한다. 그리고 제공하는 종류를 써주실 필요가 반드시 있죠. 거의 대부분의 그 대표님들의 네이버 지도 소개를 보면 아예 안 쓰시는 분도 많고요. 쓰긴 쓰셨는데 그 멘트만 보면 다른 업체랑 잘 기억이 안 나게 그냥 평범하게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좀 고민해서 써야 되는 시간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프라인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네이버 지도, 스마트 플레이스 정보 수정을 통해서 내용을 쓰실 수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제 업체예요. 저도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썼어요. 저는 명확하게 대상을 지칭해야 되는 업이거든요. 그래서 회사를 운영하시는 기업, 소상공인,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저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니까요. 최대한 좀 구체적으로 홍보에 대한 부분을 도와준다라고 내용을 썼어요. 그래서 저처럼 서비스업을 하시는 분들도 한번 대상이나 이런 것들 좀 구체화해서 그리고 내가 자랑할 수 있고 내가 좀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대표님이 아직은 이제 어떤 건지 발견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앞에 한마디로 떨어지는 소개로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네이버 블로그예요. 아무래도 온오프라인 매장이나 쇼핑몰 하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 대표님들이 블로그를 대부분 하려고 하시고 이미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앞에 쓰는 그 한마디 문구를 이렇게 화면과 같이 블로그에 이렇게 간단하게 딱 떨어지는 소개로 쓸 수 있죠. 그래서 명확하게 쓸 필요가 있어요. 블로그를 이렇게 검색해서 보다 보면 또 어떤 대표님들은 여기 소개에다가 엄청나게 키워드들도 막 쓰신 분도 있고 너무 이렇게 문장식으로 써놔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따라서 읽어야 되는? 사실 그렇게 딱 들어오게 안 쓰면 대부분의 분들은 그냥 안 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짤막하게 뭔가 딱딱 우리가 제공하는 것들만 구체화해서 쓰시는 것도 블로그에 쓰실 수 있죠. 한번 정리해 놓으면 앞으로 우리가 운영할 채널에 다 대표 문구로 깔끔하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 명료하고 명확하게 써야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해 줍니다. 그래서 더욱더 중요한 거겠죠. 여기는 다른 업체예요. 제가 이제 검색하다가 찾은 업체인데 여기는 이제 이불, 커튼, 블라인드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인데 정말 본인이 했던 시공 사례들을 정말 열심히 잘 올리고 계신 분이더라고요. 이분도 보면 본인이 취급하는 상품들, 이불, 커튼, 자바라, 러그까지 전문 매장으로 시공 후기까지 계속 포스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본인 업체를 이용하면 어떻게 시공까지 마무리되는지를 끊임없이 열심히 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참고를 할 수 있죠. 다음엔 이제 온라인 쇼핑몰을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 스마트 스토어에도 그 스토어 소개를 잘 쓰셨을까요? 그 스토어에 그 PC 버전으로 보면 여기 상단에 저희 대표 이미지랑요, 이렇게 소개명을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글씨를 그 칸에는 많이 쓸 수 있지만 제가 잠깐 넘겨볼게요. 실제로 스마트 스토어 센터에 스토어 전시 관리를 누르면 메뉴가 많죠? 제일 밑에 스토어 관리가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 쇼핑몰 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대표 이미지랑 소개를 쓰실 수 있거든요.
소개는 필수사항이라 아마 무조건 처음에 쓰셨을 텐데 얘도 글씨를 쓸 수 있는 제한이 꽤 돼요. 몇십 자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길게 쓰시게 되면 실제로 이렇게 PC나 이건 모바일 화면이거든요. 뒤에가 점점점으로 잘려요. 글씨가. 그래서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전체 문장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앞단에 좀 정의한 우리 업체 소개 문구를 스마트 스토어의 가장 소개명에다 또 깔끔하게 기억할 만한 것들.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로 그 반지를 다 만들고 있는 종로의 한 그 공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분은 직접 다 만들고 이분이 자랑할 수 있는 건 뭐냐면 20년 경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입이 아니고요, 직접 만드는 핸드메이드예요. 어쩌면 다른 업체는 가지지 못한 강점일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20년 경력이라는 내용과 전문가를 강조해서 내용을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 스토어 하시는 분들도 쓰실 수 있겠죠. 그래서 소개를 작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툴들을 봤어요. 네이버 지도, 스마트 스토어, 블로그에서 가장 처음에 온라인 마케팅 한다라고 했을 때 소개, 멘트 쓰시는 거를 보았습니다. 이 페이지도 본 내용이라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앞에 이제 업체 소개 문구를 쓰는 부분을 저희가 살펴봤고요. 정말 지금 문구밖에 아직 안 썼어요. 그러면 이제 업체 소개에 대한 글을 쓰는 내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온라인으로 블로그도 하고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도통 정리가 하나도 안 돼서 지금 글을 다 지워버리고 다시 쓸지 아니면 그냥 두고 지금부터 제대로 쓸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다른 글보다 업체 소개에 대한 글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일단은 우리가 우리 영업으로 우리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온라인상 운영하는 채널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수 콘텐츠 1번은 무조건 업체 소개예요. 업체 소개도 그냥 쓰세요 라고 하면 저희 그냥 막 이렇게 쓰겠죠? 문장식으로 쫙, 그쵸? 굉장히 가독성이 떨어지게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 글을 보는 분들의 상황을 생각하고 저희가 글을 써야겠죠. 대부분의 분들은 어떻게 하죠? 예를 들어 이게 휴대폰이라고 한다면 스크롤을 보통 어떻게 넘기나요? 엄지로. 이 정도 속도로 이렇게 빠박빠박 넘겨요. 우리가 쓴 글을 우리가 간략하게 간단 명료하고 효과적으로 정리해서 쓰지 않으면 대부분의 분들은 보지 않고 그냥 넘어갈 확률이 커요. 그래서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강점과 차별점을 한눈에 잘 들어오게 쓰기 위해서 반드시 이 4가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가장 마지막에 있는 내용은 오프라인 가게를 하시는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그냥 소개를 쓰세요보다 뭔가 이렇게 좀 정해져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훨씬 더 쓰기가 편하실 거예요. 첫 번째, 우리 가게만의 차별점은 뭘까? 없으면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반드시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상품과 서비스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들이에요. 앞에 그 시공하는 한 업체를 봤는데요. 분명히 내용을 넣어놨죠. 우리는 블라인드, 이불, 러그 이런 것들을 제공한다 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상품의 이름과 서비스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찾는 방법들. 저희는 전화로도 문의를 받고 있고요. 전화 요즘에 말고 채팅이 편하신 분도 많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카카오톡 채널 같은 것도 개설해 놓고 이 링크를 누르면 카톡으로 편하시면 문의하셔도 돼요. 또 여유가 더 된다면 또 네이버 톡톡으로도 문의할 수 있게 온라인 채팅으로도 쉽게 문의하고 전화로도 할 수 있는 문의 창구들을 뚫어 놓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쓸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례를 또 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제가 이제 검색하다가 좀 잘한 업체 내용이 나와서 좀 가지고 와봤어요. 제가 앞에서 업체 소개를 쓰실 때 우리 업체만의 강점을 나열하라고 했는데 막상 쓰려고 하면 잘 안 써져요. 그럴수록 이렇게 보시면 오른쪽에 블라인드 설치 업체인가 봐요. 이 업체가 본인이 갖고 있는 강점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했어요. 첫 번째, 우리는 공장을 직접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직접 제작해 줄 수 있다라는 너무 큰 강점이 있다. 그럼 그런 내용을 1번으로 쓰고 나서 어떻게 할까요? 그 밑에다가 상세히 또 글을 쓰면 되겠죠.
우리가 1번으로 제시한 강점들에 대한 부연 설명, 근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목에 첫 번째 내용을 쓰시고 이제 상세하게 어떤 근거로 우리가 제작 공장을 가지고 있는지 근거가 어떤 걸까요? 사진, 공장의 사진, 직원들이 열심히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직접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공장이 확실히 있는 허위업체가 아님을 보여줄 수 있고요. 두 번째, 직접 생산하니까 또 합리적으로 가격을 당연히 낼 수 있겠죠. 그럼 생산하는 작업자들의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이 글이 힘을 받겠네요. 신뢰가 가겠네요. 이런 것들. 세 번째, 무료로 실측을 해주시는 부분들이 있나 봐요. 이것도 굉장히 큰 메리트잖아요. 사장님들이 내 시간을 내서 내가 무료로 고객한테 주는 혜택이니까 어떻게든 하나의 우리의 강점으로 알릴 수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 설치비가 또 무료. 이런 것들이 있네요. 업체마다 강점들은 다르실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한 문장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문구로 정리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본다고요? 모바일로 대충 빨리빨리 넘겨서 봐요. 특히 쇼핑몰에서 상품 내용 볼 때 우리 어떻게 봐요? 상세 페이지? 정말 이렇게 보죠. 한 페이지 이렇게만 3초 동안 보시는 분들은 정말 이걸 살까 말까 고민하는 정도 아니면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너무 떨어지는 문장보다는 처음에 먼저 소제목으로 잡아놓고 상세 설명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업체도 볼까요? 이 업체는 과일을 판매하는 업체예요. 근데 과일을 판매하는 업체가 지금 네이버 쇼핑에 검색해 보시면 너무 많아요. 그러면 다른 업체랑 뭐가 다른지를 설득을 시켜야 우리 가게의 물건을 고객분들이 그쵸? 사줄 수 있겠죠. 그래서 맛있는 이유를 어떻게 해요? 문장으로 장황하게 쓰면 사람들이 안 볼 테니까 1차, 2차 어떻게 한다를 딱딱 구분해서 보기 쉽게 이미지화로 만들었네요. 굳이 이미지화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블로그에 텍스트로 직접 작성할 때 문단을 띄어쓰기나 큰 글씨 또는 이제 색깔을 넣거나 해서 강조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가진 우리 업체의 장점들을 일단은 생각나는 대로 메모장에다가 그냥 쭉 써보세요. 그 다음에 뭔가 1번으로 묶을 수 있는 것들 띄워놓고 또 2번으로 묶을 수 있는 것 띄워놓고 이렇게 점점 편집을 해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안 써지죠? 저도 안 써져요. 그래서 일단 생각나는 대로 막 타자를 두들겨서 문장을 쓰다가 이유를 사람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게 1번, 2번, 3번을 정리하는 내용들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른 내용도 볼까요? 해당 업체는 이런 거를 약속한대요. 어떻게요? 마찬가지로 1번. 과일 전문가가 있어서 뭐 컨설팅을 해준대요. 한눈에 딱 들어오죠? 이 업체가 뭘 약속하는지 우리는 바로 알 수 있어요. 대충 넘겨봐도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100% 뭔가 배상을 해준대요. 뭐야? 보게 되죠. 이렇게 딱 떨어지는 문구들. 세 번째는 뭐죠? 과일이 흔들리지 않도록 혹시나 멍이 들지 않게 정교하게 포장하고 가격이 좀 비싸지만 우체국 택배를 이용한다는 근거가 굉장히 자세하게 써 있어요. 안전 배송합니다라고 끝나지 않아요. 정확하게 어떻게 포장하고 어떤 택배사까지 이용해서 좀 비싸지만 안전하게 해드린다는 걸 보장하는 글을 쓰고 있죠. 이렇게 세 가지만 봐도 이 업체가 다른 업체랑 뭐가 다른지 빨리 넘겨봐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소한 고객 눈에는 들어오겠죠. 이렇게 온라인은 쓰셔야 합니다. 이런 쇼핑몰도 마찬가지고요. 온라인도 쇼핑몰도 마찬가지고 오프라인 가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는 좀 예시를 좀 봤고요. 그 다음에 소개를 쓰실 때 이런 방법이 있어요. 항상 전제 조건은 우리가 장황하게 쓰면 사람들은 안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중요한 문구도 쇼핑몰 하시는 대표님들은 아시겠지만 분명히 상단에 주문하실 때 이런 사항 주의하시라고 넣어놨는데도 그걸 안 보고 주문에 나중에 문의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심지어 그래서 중요한 문구들은 상세 페이지 중간에도 넣고 그쵸 끝에도 넣고 막 위에도 넣고 막 3-4번씩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내용도 어떻게 보면 눈에 안 띌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러한 경우에 더 눈에 띄고 확실히 신뢰를 줄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은요. 그동안 우리가 진행했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치로 제시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농업 세사범인 어디는 12년간 어떤 생산자들과요? 249명의 농부들과
그리고 글을 이렇게 쓰면 잘 안 하다니까요. 요렇게 하나씩 핵심만 썼어요. 2009년부터 12년 동안 판 업체고 되게 많이 판 업체네. 지금까지 판매 건수만 예를 들어서 25만 건이다. 그리고 판매한 품목만 이만큼이다. 리뷰 평점 몇 점이다. 이렇게 딱딱 보여줘서 정리해주는 내용들을 온라인에서는 수치로 명확하게 제시할수록 신뢰를 줄 수 있게 우리가 얘기하는 내용들을 더 밑으로 사람들이 더 자세히 볼 수 있게 페이지 이탈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또 방법 중에 하나예요.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는 방법들. 그래서 이게 글을 쓰다 보면은 자꾸 사람이 추상적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매일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상의 서비스를 위해서 직원 연수도 보내고요. 근데 이런 문장들이 고객분들이 보기에는 확실하게 와닿지가 않는다는 게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치로 뽑아낼 게 있으면 뽑아내주고 사진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은 근거로 보여줘야 한다는 얘기들이죠. 저는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이거는 이제 제 홈페이지에서 제 거를 가지고 온 건데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 범위를 제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이니까 그럴수록 더 자세하게 쓰셔야 돼요. 저처럼 예를 들어서 미용실 같은 그 헤어샵을 운영하시는 미용 기술을 제공하는 업이죠. 강사, 강의를 제공하죠. 컨설턴트, 눈에 안 보이는 또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럴수록 구체적으로 해당 분야의 소제목을 넣으시고 그 소제목의 더 작은 단위의 서비스 내용들을 쓰시는 게 중요해요. 무조건 컨설팅을 합니다. 이런 내용보다는 사실 이렇게 쪼개서 쓰시는 것들이 쭉 보다가 어떤 분들은 쭉 보다가 나한테 필요한 건 이건데? 이것도 하네? 이렇게 사실 인식을 하거든요. 쭉 보다가. 그래서 명확하게 떨어지게 번호를 매겨서 하는 방법도 하나의 잘 보여지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그리고 항상 기준은 지금 이게 제 모바일 화면을 캡처한 내용이거든요. 모바일 화면으로 봤을 때 충분히 문장이 너무 떨어지게 되지 않는지 또 그런 것도 보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모바일마다 그 최적화된 화면, px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활용 이렇게 떨어지는 것까지는 막지는 못하지만 최대한 보기에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잘 문장을 끊어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조사라든지 아니면 끝에 했습니다.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좀 제외하시고 필요한 단어들만 넣어서 정리하는 내용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충분히 업체와 차별되는 내용을 정리해야 한다는 것들. 특히 번호를 매겨서 사람들이 1번, 2번, 3번 이렇게 인식하게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내용들 진행했고요. 다음은 근거예요. 우리가 이런 강점과 차별점을 썼으면 충분히 이미지와 영상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빵집을 하시는 대표님이에요. 직원분들이랑 이런 가게에서 한다라고 본인 얼굴을 잘 보여주고 사진을 찍었고요. 이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실제로 운영하는 가게에서 대표님 얼굴을 노출하고 내가 만든 사람, 특히 음식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생산하는지 되게 궁금하잖아요. 맨날 맛있게 먹긴 하는데 어느 분이 만드시지? 그리고 예를 들어 이렇게 서비스나 얼굴을 마주하는 이런 업들, 예를 들어 화장실을 다시 리모델링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어떤 사장님이 와서 해주시는 거지? 그런 거 궁금하잖아요. 얼굴이 드러나는 현장감이 보여지는 이미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꼭 잘 찍을 필요 없고요. 스마트폰으로 환하게 웃고 옷이나 이런 것들만 좀 청결하게 좀 잘 찍어주는 방향으로 제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사례도 볼게요. 이 사진 보면 어떠세요? 뭔가 약간 장인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우리 서비스나 업체를 알릴 때 이런 느낌을 주는 사진과 아래 보시면 움직이죠? 먹는 거는 정말 비주얼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온라인은 특히. 영상으로 지금 찐빵 만드는 과정을 찍은 다음에 GIF 이미지로 변환을 한 거예요. 요즘에 사람들이 인터넷에 예를 들어 블로그나 스마트 스토어에 영상이 올려놔도 영상을 잘 재생 버튼을 안 눌러요. 귀찮잖아요. 또 누르면 모바일 데이터가 소진될 수 있다 이런 멘트가 나오고 괜히 누를까 말까? 안 누르시는 분들 많거든요. 거기다가 그 영상 예를 들어 길이가 이제 15초, 30초, 심지어 1분이 넘어간다면 절대 보시는 분들이 많이 사실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굉장히 고가의 제품이라
내가 이거를 사기 전에 충분히 잘 다룰 수 있는지 중요한 설명서나 아니면 활용하는 방법 이런 거 아니면 사실 찐빵 만든 영상을 보려고 영상을 사실 누르는 경우가 많지 않죠.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리플레이 돼버리는 GIF 음자를 넣어서 생동감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스마트폰으로도 요즘에 충분히 찍을 수 있습니다. 뭔가에 집중해서 몰입하는 전문가적인 사진들을 업체 속에 같이 넣으셔야 그 글이 허무맹랑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진을 찍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굉장히 크로즈된 작은 사진들 있죠. 이렇게 뭔가 풀샷으로 보여주는 것도 좋은데요. 이렇게 뭔가 손끝 하나하나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들, 이런 사진들도 굉장히 예뻐 보여요. 그리고 주변 환경이 예를 들어서 사진으로 다 나오기엔 조금 꺼려져요. 좀 정리를 많이 해야 돼서 좀 부담스러워요 하시면 그럴수록 이렇게 디테일하게 줌인된 사진을 많이 찍으시는 게 더 전문적으로 보이고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사례도 하나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여기가 공덕인데요. 근처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커피집이에요. 그래서 프리츠 커피라는 곳인데 제가 이분의 인스타를 구경하다가 이런 사진들을 발견했어요. 어떠세요? 이런 사진 보니까? 보통 일반적인 온라인 마케팅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우리 원두가 얼마나 최고급이고 얼마나 맛있는지 막 커피 사진이랑 원두를 막 갖다 놔야 되는데 지금 음식 사진 하나도 없고 그 음식을 만들고 열심히 일을 하는 직원들의 사진이 있네요. 이런 걸 왜 보여주죠?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이런 사진들을 넣는 거죠. 여기 아래 보시면 제빵사들이 빵도 파는데요. 그 퀄리티, 빵 매일매일 만드니까요. 그 빵의 퀄리티를 잘 컨트롤하기 위해서 매일 회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1번 시작 이야기, 그리고 제작하는 그 공간의 온도랑 습도, 심지어 만드시는 분들의 컨디션도 체크를 한대요. 이런 것들을 글로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이런 거 왜 쓸까요? 우리가 질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예를 들어 가격 단가가 좀 더 있다. 다른 커피집에 비해서 우리 집은 조금 더 비싸. 그럼 사실 그런 돈을 지불할 만한 가치를 느끼게 해줘야겠죠. 그럼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쓰고 있죠. 다른 업체보다 한 번 더 품이 가고요. 한 번 더 손을 내어서 만들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빵을 만들고 있어요를 보여줘야 이 가게 좀 비싸지만 내가 돈을 지불할 값어치가 있겠구나 라고 느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업체의 소개에 대한 굉장히 잘 쓴 이런 글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품을 판매하시거나 특히 서비스 판매하시는 분들은 대표님들이 뭔가에 집중하고 있는 이런 과정들을 반드시 사진과 GIF 음짤이나 영상으로 많이 올리실 필요가 있어요. 많은 업체들이 굉장히 제품과 서비스는 좋은데 정작 그거를 거기 등급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신 사장님의 얼굴이 전혀 없어서 그런 내용들만 더 부과된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우리가 콘텐츠를 만드는 업체 소개라든지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의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례도 한 개 더 볼게요. 여기는 어디일까요? 이곳은 그 반지를 만드는 제조 공장입니다. 그래서 반지를 만드는 공장에도 직접 만드시는 분들도 있고 포장하시는 분도 있고 각각의 업무 분야에 따라 직원들이 있겠죠? 각각의 업무 분야에 따라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컷이에요. 이 사진에서도 좀 느껴지는 게 있으실까요? 굉장히 풀샷으로 배경을 다 담고 있는 사진인가요? 아니면 굉장히 줌인돼서 한 인물에 집중한 사진인가요? 한 인물에 집중한 사진이죠. 굉장히 작업의 기계까지 보여주면서 이분이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이분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하나의 사물에 크로즈된 사진들을 잘 배치하시는 것도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이런 거를 조금 더 잘 찍으면 정말 촬영 작가분이 찍은 느낌으로 충분히 우리 업체를 사진으로서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하시는 SNS 중에 인스타그램 있죠? 인스타그램의 사실 생명은 뭐죠? 비주얼이에요. 그리고 사진입니다. 소위 사람들이 잘 찍었다 하고 좋아요를 많이 받는 사진들은 이런 사진들이에요. 정면 보고 정말 예쁘게 이렇게 하고 있는 셀카가 사실 셀카도 뭐 많이 봤겠지만 뭔가에 몰입하고 집중하는 사진이 저희 사업상에 필요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1교시가 좀 시간이 돼서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